오늘 간담회에 나오신 세 번째 후보자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후보자는 기호 3번 김석표 후보입니다. 후보자의 양형 및 공약은 사전에 준비한 PPT 영상 자료로 대신하겠습니다. 영상 보시겠습니다. 단 한 사람의 사회복지사도 홀로 남겨두어서는 안 됩니다. 모든 사회복지사가 자신의 가치만큼 존중받고 대접받아야 합니다. 사회복지의 발전은 사회복지사에 대한 정당한 지원과 함께 가능합니다. 저는 복지제도의 변화를 위해 신중하게 고민하되 과감하게 실천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을 뻔뻔하게 주장하겠습니다. 회원들에게 민주적이고 당당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를 인정하지 않는 그 누구와도 타협하지 않겠습니다. 저는 자랑스러운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 김석표입니다. 네, 엄숙함마저 느껴지는 영상 잘 봤습니다. 먼저 모두 발언입니다. 후보자께서는 출마 이유와 각오를 4분 이내로 말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후보에 출마한 기호 3번 김석표입니다. 먼저 귀한 간담회를 이렇게 마련해 주신 한국사회복지단체협의회 회원기관 여러분, 그리고 신정찬 회장님을 비롯한 상임 대표님들 모두 감사드립니다. 이런 자리를 통해서 모두가 함께 서로 소통하는 그런 자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는 상당히 발전되었다고 외국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외국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하는 그런 시대에 이르렀습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이 자랑스러운 사회복지 시스템은 바로 사회복지사들의 희생 위에, 우리들의 희생 위에 세워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들의 헌신과 여러 직능들이 인내하면서 지켜보는 가운데 이렇게 이룬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 이제 사회복지사의 희생을 강요받아서는 안 됩니다. 더 강요해서도 안 됩니다. 저희들이 동의하는 임금을 받아야 합니다. 이제까지의 임금은 보건복지부에서 책상에서 결정되어지는 그 임금으로 우리가 받아왔지만, 이제는 우리가 다 함께 참여해서 우리의 정당한 대우를 이렇게 해달라고 서로 의논하고 서로 협의한 임금을 받아야 되는 그런 시점입니다. 우리가 동의할 수 있는 임금일 때 우리의 복지 현장은 더 나아질 것입니다. 청년을 차별하지 않는 그런 복지 현장, 그리고 직능을 차별하지 않는 복지 현장, 어느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복지 현장, 어느 직능도 소외되지 않는 직능 현장, 그런 직능 현장을 만들고 싶습니다. 저는 이 과정에서 여러분들의 의견들을 신중하게 듣겠습니다. 한국단체협의회의 시설단체협의회의 이야기를 신중히 듣겠습니다. 그리고 행동할 때는 과감히 행동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협회의 의사수렴 과정을 투명하게 하겠습니다. 누가 어떤 주장을 했으며 왜 그런 주장을 했으며, 그리고 그렇게 주장할 때에 어떤 책임이 따라야 하는지에 대한 것을 명확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를 지킬 수 있다면
모든 사회복지사를 지킬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 한 직종의 단 한 시설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면 모든 시설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모든 직능을 해결할 수 있습니다.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도 외롭게 두지 않는, 단 한 곳의 직능도 외롭게 두지 않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모두 발언 감사합니다. 다음은 사회복지 현황과 관련한 질문입니다. 질문 한 개당 5분이 주어집니다. 평소 후보자께서 가지고 계신 철학과 이번 선거 출마를 통해 약속하신 주요 공약 등과 연관해서 답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 번째 질문입니다. 첫 번째 질문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이시자 한단협 상임대표이신 정석광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우리나라 사회복지 현장의 가장 중요한 문제점과 과제는 무엇이고 그것을 해결하기 위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역할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좋은 질문 주신 정석광 상임 대표님께 감사드립니다. 현재 한국 사회복지 현장이 직면한 가장 큰 문제는 저는 불평등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 현장에는 처우에 뒤처진 사회복지 직능이 있고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또 지원에 소외된 시설이 있습니다. 구조적으로 불평등한 직능에 계신 분들도 계십니다. 임금이나 근무 조건이나 예산 지원, 또 직원 복리 등 많은 여건들이 개인마다 다르고 시설마다 다르고 지자체마다 다르고 직능마다 다르고 이런 차이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불평등은 우리 구성원들에게 우리 사회복지사들에게 결국은 불만을 야기시키고 사회복지 현장에 고용의 불안을 주고 그리고 클라이언트들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 있어서 질적인 차이를 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는 함께 성장해야 되는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것도 함께 성장을 하면서도 지속 가능한 성장을 할 수 있는 길을 모색해야 됩니다. 전 세계가 함께하는 화두 중에 하나가 지속 가능한 발전이라는 용어를 많이 쓰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도 최근 지속 가능한 지속 가능 발전이라는 목표를 많이 쓰기도 합니다. 우리 지금 사회복지 현장이 지금처럼 이런 불평등이 많은 상황으로서는 지속 가능할 수가 없습니다. 지속 가능하지 않는 사회복지 현장은 클라이언트들에게 큰 피해를 주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처우 문제나 또 지원에 있어서 어느 한 직능은 괜찮은데 비해 가지고 어느 한 직능은 뒤처져 있다면 그 뒤처진 직능을 함께 뒤로 끌어모아서 함께 가지 않는 이상 지속 가능한 발전이 되기 어렵습니다. 제가 협회장이 된다면 우리 현장에서 소외되고 차별받고 홀로 분투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와 또 시설과 직능의 문제에 대해서 먼저 관심을 가지고 해결해 나가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한국시설단체협의회 한단협과 함께 고민하고 행동하고 또 자문을 구하도록 하겠습니다. 선거운동을 하면서 많은 우리 한단협 회원들을 만나 뵈었습니다. 그분들께서 한 목소리로 주시는 말씀이 왜 한단협이 한사협과 한사협이 한단협과 함께하지 않는가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처우 개선과 시설의 지원 강화가 결코 다른 길이 아니라고 분명하게 생각합니다.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절대 공감합니다. 절대 다를 수가 없습니다.
시설이 강화될 때에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강화될 수 있습니다. 또 사회복지사의 처우가 강화될 때에 다른 영역의 시설들도 강화될 수가 있습니다. 한단협을 구성하는 것은 시설단체이고 그 시설단체를 구성하는 분들이 바로 우리 사회복지사들이기 때문입니다. 함께 성공해야 되는 운명 공동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저는 회장이 되면 소외된 사회복지사, 열악한 시설, 그리고 불평등한 직능을 위해서 한단협과 협업하고 연대하고 또 동참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질문에 대한 문제로서 불평등의 문제를 제기를 하셨고 한단협과 함께 지속 가능하게 성장하는 길을 모색하시겠느라고 답변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두 번째 질문입니다. 두 번째 질문은 한국재가노인복지협회장이시자 한단협 공동대표이신 김양희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먼저 수고하십니다.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내용은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해야 될 여러 과제가 있을 텐데요. 특별히 후보께서 가장 시급한 문제라고 생각되는 것과 그 해결 방안에 대해서 3가지 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귀한 질문해 주신 김양희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한국재가노인복지시설협회 회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예, 재가노인복지시설은 저에게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어서 더더욱 정이 가는 곳입니다. 현재 한국사회복지협회가 해결해야 될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대해서 질문을 주셨는데요. 저는 첫 번째는 뭐니 해도 처우 개선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저의 슬로건이 아무도 홀로 남겨두지 않겠습니다 라는 것입니다. 제가 입후보한 가장 큰 이유가 바로 회원들의 처우 개선을 위한 것입니다. 처우 개선 부분에서는 저는 다른 후보님들과는 다른 차별화된 성과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또 다음이나 그 다음 또 기회가 있으면 더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과제로는 협회의 의사소통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문제를 들고 싶습니다. 회원 간의 소통은 협회의 민주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러나 지난 협회에서도 여전히 소통 부재는 해결되지 않았고 소통 부재는 차치하더라도 기본적인 민원 해결을 위한 전화마저도 연결이 어렵다는 불만들이 가득 차 있습니다. 그리고 나아가서 의사결정 과정에 있어서 절차가 보이지 않고 과정이 보이지 않는다는 것이 또한 하나의 문제입니다. 어느 조직에서든지 의사결정의 과정은 매우 중요한 기능입니다. 우리 협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회의에서 실명 공개를 할 계획입니다. 그리고 그 실명 공개는 바로 그 발언한 사람의 책임성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투명한 의사결정은 회원들의 작은 목소리 하나하나를 반영할 수 있는 지름길이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회원들께서 궁금해 하실 겁니다. 내가 낸 의견이 협회에서 과연 어떤 과정을 통해서 찬성으로 이어졌고 어떤 과정을 통해서 반대가 되어졌는지 궁금해 하실 겁니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과 의견을 펼칠 수 있는 통로가 다양하지 않다는 것 또한 알고 있을 것입니다. 이러한 과정을 투명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내신 의견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 누구의 발언을 통해서 어떤 발언을 했는지 투명하게 알 수 있도록 하여서 신뢰받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째로 전문성과 처우에 관련해서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현장에 많은 분들이 이런 이야기들을 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이 낮기 때문에
처우가 이 정도밖에 되지 않는다라는 그런 이야기를 할 때마다 저는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잘못된 판단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이미 충분히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열심히 전문성을 유지하고 확장하려고 현재도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땅히 이제는 그에 합당한 처우를 받을 때지 우리의 전문성 어떻게 보장하기 위해 그 전문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인정받기 위해서 노력해야 될 때는 아니라고 생각하고 그에 합당한 처우를 위해서 행동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이 부분에서 대정부 협상력이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그래서 많은 사회복지사들이 정치에 진출해야 합니다. 그 사회복지 진출을 위해서 제가 노력하겠습니다. 국회에 입법부에 반드시 정치인을 출마가 아니라 당선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까지 많은 비례대표에 넣는 과정은 있었지만 당선되는 사례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 당선되어서 그분이 사회복지사인 그분이 사회복지사를 위하여 사회복지사의 정치인이 되어서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역할을 하도록 반드시 만들어내겠습니다. 저 김석표가 해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중요하고 시급한 세 가지의 문제는 처우 개선의 문제, 의사소통 해결의 문제, 전문성 확장의 문제를 해주셨고요. 여기에 대한 방안으로 의사결정 과정을 실명 공개하는 것과 같은 책임성 있고 투명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겠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전문성 확장 영역에 있어서는 국회에 진출하여 사회복지사를 위한 입법 활동을 할 수 있는 그런 방안을 반드시 만들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다음은 세 번째 질문입니다. 세 번째 질문은 한국노인종합복지관 협회장이시자 한단협 공동대표이신 박노숙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김석표 후보님 수고 많으십니다. 좋은 의견 잘 들었는데요. 올해 사회복지사 처우 개선 예산이 보건복지위에서 1272억 원이 일단은 통과가 됐는데 이 예산이 국회 본회에서 통과돼야지만 지금까지 후보께서 말씀하신 동의하는 임금, 직능이 차별 없는 현장, 누구도 혼자 있지 않는 현장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가 가능한데요. 이게 매년 그런 보건복지위에서는 통과가 됐지만 본회에서 통과되지 못한 우리의 한계가 있었습니다. 어떤 노력과 약속을 할 수 있는지요? 예, 대답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예, 박노숙 회장님 감사드립니다. 우리 노인복지관 협회를 이끌어 가시느라고 고생이 많으십니다. 성과에 대한 사회복지 처우 개선을 위한 어떤 노력과 약속을 하실 수 있느냐는 질문을 주셨는데 앞서서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처우 개선에 있어서 저는 하겠다, 이것을 하겠다, 저것을 하겠다라는 말보다는 이것을 했다, 이것을 이루었다, 이런 성과를 내었다라는 답으로 저는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적어도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다른 후보님들과는 차별되는 분명한 성과가 있기 때문입니다. 제가 협회장으로 있는 동안에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배치 기준 준수를 위해서 관철해 내었습니다. 또 복지 포인트 지원하였습니다. 자녀 돌봄 휴가와 건강검진 휴가제 실시하였습니다. 상해 보험료 지자체 지원을 이루었습니다. 유급병가제 제도는 처음 60일 비예산으로 시작을 했다가 그 다음에 시비, 국비까지 다 확대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런 처우 개선의 근거가 되는 사회복지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에 대한 조례를 전면 개정하였습니다. 그전에는 이 조례가 그냥 선언적인 의미로 있었다면 제가 개정했던 그 조례는 거의 강제적인 조항, 아주
강력한 조항으로 바꾸었습니다. 지금 우리 사회복지사협회가 열망하는 사회복지사 단일임금제도 반드시 이루어내겠습니다. 네, 오늘 공지사항이 있어서 조금 헷갈리는데요. 네, 이제 마친 것 같습니다. 네, 이러한 이루어낸 경험이 있기 때문에 저는 전국에 이런 경험들을, 이러한 성과들을 이루기에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 후보님들이 주장하시는 단일임금제 좋습니다. 꼭 이루어야 될 일입니다. 하지만 저는 그거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가서 단일임금제가 어떻게 정해졌느냐라는 것을 한 번 더 따져보고 싶습니다. 단일임금제가 우리의 임금비, 보건복지부 임금비 가이드라인이죠. 가이드라인이 어떻게 정해졌느냐. 아직도 이것을 지키지 않는 곳도 있기는 있지만 이것을 정함에 있어서 보건복지부에서 임의로 공무원의 몇 % 이렇게 찍어서 발표했다면 그것은 이제는 바뀌어야 합니다. 우리가 함께 들어가서 우리 한단협과 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 들어가서 대표하는 사람들이 함께 들어가서 우리의 보수가 왜 여기에 있느냐라는 것을 의문을 제기하고 그렇게 하는 위원회가 있어야 합니다. 그 위원회를 만들 예정입니다. 그것이 자칭 보수조정위원회입니다. 보수조정위원회를 설치하여서 매년 발표되는 우리 사회복지 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우리가 결정하고 우리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당당하게 우리의 주장을 이야기하고 협상해야 될 때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복지사협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리고 힘을 모아서 미진한 단일임금제 이루어야 합니다. 대구도 우리 비예산부터 시작을 해서 예산까지 이룰 수 있었는데 특히 비예산 같은 경우에는 비예산으로 할 수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의 권익 향상 같은 것들은 회장의 의지만 있으면 할 수 있는 일들이 너무도 많습니다. 그 일들부터 차근차근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지 않아서 마지막 우리 박노수 회장님께서 주신 마지막 질문에 대해서 대답을 드리겠습니다. 물론 지금 예산에 올라가 있고 국회 예결위에 올라가 있고 최종 국회를 통과해야 우리가 요구한 예산들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의 정치력이 필요하고 우리를 위해서 옷 벗고 나서서 싸워줄 수 있는 분들이 필요합니다. 본인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당으로부터 본인에게 피해가 온다 할지라도 우리를 위해서 대변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입법부에 반드시 국회의원으로 우리의 자격증을 가진 우리가 지지하는 우리가 미는 우리가 내세운 그런 국회의원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정치력 관련해서 우리 예산을 통과하는 데 있어서 정치력만 필요한 것은 또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있는 지역에서 대구에서 우리 많은 성과를 내었는데 그 성과를 낼 때 꼭 우리가 정치인을 동원했느냐? 그렇지는 않습니다. 정치인을 동원하지 않더라도 단합된 모습, 사회복지 현장에 단합된 모습이 있을 때에 정치인들은 무서워합니다. 겁을 냅니다. 그래서 정치력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갈리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단합된 모습으로 함께 있는 것 또한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저는 굉장히 강조해서 해나갈 생각입니다. 좋은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어느 한 사회복지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우리 모든 한국의 사회복지사를 지킬 수 있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될 것입니다. 그렇게 만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최후 개선 예산에 대한 부분들 할 수 있다는 말보다 결과로 말씀드리겠다는 묵직한 대답을 주신 것 같습니다. 다음은 네 번째 질문입니다. 네 번째 질문은 한국정신요양시설협회장이시자
한단협 공동대표이신 하정두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먼저 김석표 후보님께 한사협 회장 출마 의지에 대해서 감사드리겠습니다. 사회복지사 전문성 향상은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봅니다. 이와 관련해서 정규대학 졸업자나 유튜브나 평생교육을 마치신 분도 2급 자격을 주어집니다. 혹시 후보자께서는 상급 사회복지사 부활 의지는 없는지, 또 이와 관련한 문제점과 원인, 구체적인 해결 방안을 제시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귀한 질문이면서도 또 굉장히 민감한 질문을 주셨습니다. 예, 그 부분에 대해서 답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전문성 향상이 사실 가장 중요한 과제 중에 하나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전문성을 어떻게 볼 것인가, 이 몇 가지 이제 조금 세분화하여서 질문을 조금 명확하고 난 후에 답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 주제를 정리해 보면, 먼저 전문성의 문제를 어떻게 볼 것인가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전문성 강화를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일 것이고, 그 다음은 자격 제도를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이 세 가지로 좀 요약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답변을 차례대로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우리의 전문성과 관련해서는 우리가 전문가인가 아닌가 논쟁은 더 이상 의미가 없습니다. 지난 코로나 과정을 통해서 위기 극복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이미 전문성을 확보했습니다. 우리는 프로페셔널한 소셜 워커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전 세계, 우리나라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사회복지사들이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더 나아가서 그 전문성을 의심하기보다는 전문성에 맞는 처우와 자격증 제도와 개선과 또 사회적 위상을 높여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두 번째는 먼저 전문적인 역량을 향상시킨 후에, 그리고 그것을 계속해서 우리 스스로 확장을 해가야 되는데, 저는 국제사회에 참여할 기회가 많았습니다. 이런 기회를 바탕으로 해서 우리 젊은 사회복지사들에게, 또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 있는 종사하는 사람들에게 우리의 전문성을 알릴 수 있는, 또 우리 전문성을 더욱 키울 수 있는 기회로 저는 UN 인턴십이나 해외 복지시설 교환 취업이나 또 3세계 국가와의 복지 서비스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전문성을 강화를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보통 우리가 영어를 공부한다, 예를 들어서 영어를 공부한다, 그러면 가장 영어를 공부하기 좋은 방법이 무엇이냐라고 물었을 때 어떤 사람들은 영어를 가르치는 것이 가장 전문성을 영어를 향상시키는 길이다라고 하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전문성은 이미 확보됐고, 그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우리가 나가서 전파하고 전하고 그렇게 하면서 우리의 전문성이 외부에서 봤을 때도 그렇고 우리 스스로도 그렇고 전문성이 더욱더 확장되리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전문성을 지키기 위해서 또한 우리가 지켜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밑에서 받쳐줘야 될 것들이 많습니다. 우리의 전문성을 더욱더 개발하기 위해서 개발할 기회를 드리고, 그래서 저는 공약에서 자기개발 휴식제도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우리 사회복지사들이 자기의 전문성을 키우기 위해서 얼마든지 직장에 잠시 쉬면서 자기의 전문성을 더욱더 향상시켜서 돌아와서 그 향상시킨 전문성을 시설에 다시 피드백해 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겠습니다. 그 중에 하나의 일환으로 사회복지 제주도 연수원 건립도 마찬가지입니다. 쉼과 힐링을 통해서 또 자기의 전문성이 더 높아지리라고 생각합니다. 특히 3040 우리 세대에 계시는 사회복지사들은 파워업 프로그램을 통하여서 그분들의 역량이 강화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하나의 중요한 이 질문이었던 자격제도에 대한 문제입니다. 1, 2급 자격제도에 관련해서는 내부의 의견들이 참 많습니다. 우리 상급에 대한 부분들은 저는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을 하고요. 1, 2급에 대한 문제도 갑론을박 너무나 많은 의견들이 있습니다. 여기서 저는 1급을 하겠다, 2급을 하겠다, 뭐 시험 제도를 하겠다 그런 말을 하기보다는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진지하게 의논해 볼 소통의 장이 없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이것이 필요하냐,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것을 의견을 나눌 소통의 장을 먼저 마련해서 이 문제에 대한 해결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충분히 주장하고 충분히 토론할 기회를 저는 제공하겠습니다. 그래서 자격제도 개선위원회를 만들 것을 제안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번째 질문에 대한 답변으로 전문성 문제는 논의가 필요 없을 정도로 이미 우리는 전문가이다라는 네. 강력한 주장을 하셨고요. 그다음에 자격제도 개선에 대한 부분은 지금까지 충분한 논의가 없었기 때문에 여기서 결론을 짓는 것보다 소통의 장을 통해서 충분한 논의와 토의를 거쳐서 결론을 내는 방향으로 모색하시겠다고 답변을 하셨습니다. 다음은 5번째 질문입니다. 5번째 질문은 한국장애인복지시설협회장이시자 한단협 상임대표이신 정석강 회장께서 다시 하시겠습니다. 5번째 공통 질문 드리겠습니다. 후보자님께서 회장으로 당선되신다면 향후 3년간 사회복지사협회를 어떻게 끌어가시겠습니까? 23년, 24년, 25년 각각의 협회의 이상적인 모습이 있을 것 같습니다. 연도별로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회장님.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예, 구체적으로 네, 정석왕 회장님께서 굉장히 구체적인 질문을 해주셨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아주 디테일하게 모든 것들을 다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전체적인 개괄적으로 2023년도, 24년도, 25년도 그렇게 전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질문에 대해서는 저는 저의 공약을 가지고 와서 빗대어서 그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 공약은 3개의 공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첫 번째는 프라이드, 그리고 두 번째는 파워, 그다음 세 번째는 프레젠트입니다. 프라이드는 자부심이죠. 2023년도에 제가 취임한 첫 해에는 사회복지사들에게 자부심을 드리는 그런 협회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회복지사의 자부심을 더 높이는 한 해로 만들어 가겠습니다. 여기에서는 여러 가지 공약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 인건비 혹은 처우 개선 관련해서 적극적인 활동을 펴는 것, 그리고 비정규직 사회복지 종사자들의 임금을 현실화하는 것, 그리고 뒤처진 직능에 있는 그 직능들을 일으켜 세우는 일, 그리고 전체적인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다시 조정하는 일, 그런 일들을 2023년도에는 프라이드, 자부심의 관점에서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파워인데요. 2024년도에는 조금 더 강조할 부분이 아주 힘을 키우는, 힘을 보여주는 그런 역할들을 해보고 싶습니다. 이 힘을 보여준다는 것은 어디서 뭐 많이 대규모로 모여서 힘을 보여주는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느냐를 지켜보는 사람들에 의해서도 그 힘이 스스로 자라난다고 생각합니다. 일단은 유엔과의 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것을 많은 사람들이 보면서 야, 대단한 사회복지사 협회다, 사회복지사들이다 라는 그런 의식을 주고 싶고, 그리고 힘을 키우기 위해서 우리와 함께하고 있는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 전담 공무원들에게는 승진이 상당히 중요한 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 협회에서 많이 관여하지 못한 부분이 있습니다. 이 승진 부분은 혹자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왜 사회복지사들이 공무원들의 승진에 대해서 관여를 하느냐, 또 그렇게 관심을 기울이냐라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수 있지만 이것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필요합니다.
우리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을 우리가 챙김으로 해서 사회복지직 공무원들이 우리 현장을 챙기기 시작합니다. 현장을 존중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힘을 키워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세계사회복지사연맹에서 우리 한국은 자격이 박탈되어 있습니다. 너무 부끄러운 일입니다. 힘을 키워나가기 위해서 세계사회복지사연맹에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위상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외에 사회복지사들, 의료사회복지사들, 공공의료기관, 인력 확충 같은 것들도 힘써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2025년도에는 파워, 힘 있는 우리 사회복지사협회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히 마지막으로 해야 될 것이 제가 공약을 내세운 것 중에 사회복지세 도입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도입에 대한 광범위한 토론과 장을 만들어서 어느 정당이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쉽사리 나서지 못하는 부분들을 나설 수 있도록 우리가 힘으로 밀어붙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사 비례대표 정당권 내에 당선권 내에 꼭 당선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회복지시설의 근로기준법 준수를 위해서 강력한 법 제도를 고쳐나가면서 우리의 힘을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5번째 질문에서 각 연도별 프라이드 파워 프레젠트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하셨고요. 자부심을 느낄 수 있는 협회, 모두가 인정하는 힘이 있는 협회를 만드시겠다라고 간략하게 설명해 주셨습니다. 다음은 6번째 질문입니다. 6번째 질문은 한국 시니어 클럽 협회장이시자 한단협 상임대표이신 김정호 회장께서 하시겠습니다. 네, 늦게까지 고생 많으십니다, 부님. 네. 예, 뭐 현장 다니시면서 많은 얘기 듣고 계신 걸로 알고 있고요. 사회복지 문제라는 것이 어느 한 단체 혼자 해결할 수 있는 문제는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사회협회 회장은 개인의 우리 사회복지사들의 권익을 대변하고 이익을 대변해야 되겠지만 이 사회복지사들이 다 시설에 포함이 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죠. 그런 면에서 한국사회복지협의회나 우리 한국사회 한단협 같은 이런 단체들과의 협업이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최근에 보셔서 아시고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 후보님께서 생각하시는 우리 뭐 오늘 한단협 주체이기 때문에 한단협에 대해서 어떻게 평상시에 생각을 갖고 계신지 또 앞으로 회장이 되신다면 이 한단협과 같은 이런 사회복지 단체들과의 협업을 어떻게 이루어내서 최근에 그런 것이 잘 안 된 모습들로 인해서 많은 이런 말들이 나오고 있었는데요. 우리 후보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해 나가실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네, 회장님 좋은 질문 감사드립니다. 한국시설단체협의회 한단협과 저는 상당히 그 유대관계, 정서적인 그런 친근감을 많이 느끼고 있습니다. 한단협과 한사협이 왜 이렇게 지금 조금 같이 함께하지 못하는가에 대한 부분은 저는 정말 의아하기도 하고 지난 과정을 정확하게 알지 못했기 때문에 어떤 일이 있었는지는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시설단체협의회와 한사협은 분명히 함께 해야 됩니다. 한단협이 가지는 대표성을 저는 분명히 인정합니다. 어떤 경로로 어떤 이유로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한단협과 함께 했던 그 과정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는지 분명한 과정에 대한 설명이 없었습니다. 그 과정의 설명이 우리가 공론화되지 않았고 어느 몇 분의 의견으로 말미암아 그것이 그렇게 되었다면 그것은 잘못된 과정이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많은 소속된 직능단체 하나하나가 우리 사회복지 현장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감당하고 수행하고 있습니다. 한단협의 구성원이 우리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회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는
한국단체 시설단체협의회와 뗄래야 뗄 수 없는 그런 관계 속에 있습니다. 우리 협회 한사협의 생각과 한단협의 회원들의 생각이 결코 다르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회복지사협회에 한단협 가입을 저의 공약으로 내세웠습니다. 연대를 해야만 우리가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정치적인 위상을 많이 이야기하지만 정치적인 위상이 아무리 강해도 우리가 4분 5열 분열되어 있을 때는 그 힘이 없습니다. 정치인들이 우리들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한국사회복지사 시설단체 협의회와 한국사회복지사협회가 함께해야 격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행동해 나갈 것입니다. 어떤 사소한 명분보다도 우리의 실리가 지금은 중요합니다. 사회복지사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서 또 직능의 권익을 지키기 위하여서 우리 모두가 함께해야 됩니다. 우리가 상대해야 될 그 상대는 만만치가 않습니다. 정치인들이며 또 행정가들입니다. 이렇게 저렇게 빠져나갈 수 있는 그런 분들입니다. 그런 분들을 상대를 할 때는 우리 모두 힘을 모아서 함께 하지 않으면 안 될 것입니다. 같은 주장을 하고 또 함께 대응해야 할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현장에 구체적인 변화가 생길 것입니다. 저는 지금 한단협과 함께 하겠습니다. 그리고 작은 차이를 극복하고 더 큰 실리를 찾기 위해서 노력하겠습니다. 한국시설단체협의회가 저의 든든한 응원군이 되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6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한단협의 대표성을 인정합니다라는 말씀과 함께 한단협의 구성원과 한사협의 구성원이 다를 수 없다, 통일치다. 실리와 권익을 지키기 위해 두 단체의 생각이 잘 화합되도록 한사협이 한단협 회원으로 가입하겠다는 약속의 말씀까지 하셨습니다. 다음은 마무리 발언입니다. 후보자께서 회장에 당선되신다면 실천해 가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비전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고 부연하실 말씀이 있다면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조금 초과되는 관계로 1분간의 시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존경하는 사회복지사 여러분, 현장에서 외로운 사회복지사가 있습니다. 처우에서 뒤처진 직능이 있습니다. 그리고 지원에서 소외된 시설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은 같은 편이 되어주는 것입니다. 한국시설단체협의회는 여러분들의 편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사회복지사협회도 여러분들의 편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빛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거창한 슬로건과 대단한 선거 조직과 화려한 공약이 여러분들의 선택의 조건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해야 할 일에 대한 분명한 비전과 그것을 이루어낼 수 있는 능력으로 여러분들께 선택받겠습니다. 단 한 명의 사회복지사도, 단 한 곳의 시설도, 단 한 분야의 직능도 외롭게 두지 않는 것을 한국시설단체협의회와 함께 하게 해나가겠습니다. 저는 아무도 홀로 남겨두지 않는 사회복지사협회 후보 기호 3번 김석표입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기호 3번 김석표 후보와의 간담회였습니다. 유권자 여러분들에게 많은 참고가 되셨기를 바랍니다. 수고해 주신 김석표 후보님께 격려의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선거에 출마하신 모든 후보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줌으로 긴 시간 동안 참석해 주신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사님들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별히 현장에서 간담회에 참여해 주신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협의회 정서광 상임대표님과 그리고 줌으로 참여해 주신 공동대표님들께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간담회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의 발전뿐만 아니라 향후 우리나라 사회복지 발전에도 기여하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기를 바라며 12월 7일 전자투표로 진행되는 선거에서 향후 3년간 한국사회복지사협회를 이끌어 가실 제22대 회장 선거 투표에 참여하실 전국의 모든 사회복지사분들의 선택에 다소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소망해 봅니다. 오늘 간담회는 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장 선거라는 제목의 유튜브 영상으로 인터넷에 올려질 예정이오니 많이 전파해 주시고 시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이것으로 제22대 한국사회복지사협회 회장 후보자 초청 간담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이상 진행해 한국사회복지시설단체 협의회 신정찬 상임대표였습니다. 감사합니다.